자, 지금부터 방송 3사, KBS, MBC, SBS 공동 예측 출구조사 결과 놓고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방송 3사 출구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87에서 105석을 얻을 것으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178석에서 196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네. 이제 이 레인지는 있습니다만, 범위는 있습니다만 최저치와 최고치를 놓고 보면 국민의힘이 정말 개표 결과 87석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민주당이 거의 200석에 가까운 196석을 얻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범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87대 105와 178대 196. 다시 물어볼게요. 국민의힘의 최대치와 민주당의 최저치를 놓고 가정하더라도 105와 178. 엄청난 원사이드 결과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 우리 21대 총선과 비슷한 그렇군요. 결과, 거기에다가 여기는 또 조국혁신당을 또 포함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뭐 범야권이 거의 뭐 압도적인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방송 3사 이게 조사를 보면 특히 이제 지난 18대 총선이 저는 좀 생각이 나요. 그때 좀 역으로 보면 그때 당시 18대 총선 때 진짜 지금 보수당, 지금 국민의힘 계열이 압승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뉴타운 그때 바람이 불면서요.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정권 심판 바람이 불면서 지금 민주당이 압승을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균형감이 깨지는 거죠. 우리가 지난 21대 때도 보면 그때는 이제 물론 여당이었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야당이 이제 정말 이렇게 많은 의석을 차지해버리면 1차적으로 이제 200석이 넘어가 버리면 개헌을 일단 그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의 거부권도 일단 무력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국회의 어떤 이 주요 직책들은 다 일단 지금 야당이 가져가게 되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국회 입법부가 모든 것들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행정적인 규칙을 통해서만 할 수가 있는 거고, 지금 사실은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많은 특검법 같은 경우도 야당 단독으로 다 통과시켜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국정의 중심은 야당이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이제 상황이 돼버리면 대단한 국정 혼란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당의 어떤 지도 체제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만약에 이제 지금 비대위원장직을 떠나버리면 이 여당의 지도 체제에 대한 어떤 굉장히 심각한 이 공백이 생겨버리는 거거든요. 그 공백 속에서 야당의 일방적인 어떤 대통령실과의 충돌이 좀 일어나게 되면 그거를 방어할 수 없게 된다 그러면 아마 많은 국정 혼란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당장 아마 조국 대표가 이야기하듯이 이 지금 이 한동훈 특검법, 그다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뭐 그다음에 이제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서 줄줄이 통과가 다 돼버리면 이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아마 올해의 어떤 국정은 야당이 주도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축소되면 국정 혼란, 제가 볼 때는 아마 참 상상하기 어려운 국정 혼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양당의 예상 의석수가 지역구와 비례를 포함해서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데, 조국혁신당이 12석에서 14석을 얻을 것으로 지금 예측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이 출구조사가 새로운 미래 예상치를 제외하고도 민주당과 민주연합, 조국혁신당의 결과만 합친다면 적게 잡으면 190석. 이 출구조사 결과대로라면요. 많게 잡으면 200석을 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범야권이 200석을 넘게 되는 결과도 이 출구조사상으로는 예측이 된다라는 뜻인데요. 김정은 의원님, 그러면 지금 현 상황이 아니라 더 사실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이 사실상 국회가 갖고 있는 모든 권한과 권력을 다 독점할 수 있겠다. 이런 상황이 좀 예측이 되는군요. 네. 제1야당일 뿐만 아니라 국회 제1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이 180석을 가지고 도대체 의회 권력, 의회 독재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이제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은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쏟아냈었죠. 그런데 180석을 가지고도 정말 저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것이 바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랄지 또는 법 위에 군림하는 시행령 통치랄지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대로 한번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차원에서 200석, 범야권 200석 이런 거를 정말 꿈을 꿨습니다마는 그런데도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죠. 너무 오만하게 보일까 봐 혹은 또 그로 인해서 보수 결집을 자극하게 될까 봐 또 그거는 너무나 또 허황된 기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심정이 결합된 그런 결과로서 우리가 단독 가반이라도 꼭 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국회의장이나 또 상임위 또 위원장 배분이나 이런 거 통해서 적어도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던 것인데 결국에는 저희가 마음속으로 그 기대했던 것들 그리고 민심이 정말 엄중하다는 것 그리고 민심이 절묘하게 정말 작동을 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총합의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저희가 이채양명주 심판본부 만들었었잖아요. 특히 이태원 참사 아까 말씀하신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랄지 양평 고속도로 명품백 주가 조작 오송 참사 민생 파탄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소통하겠다고 해 용산으로 옮겼던 그 후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언론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 한 번도 협치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았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발 잘 하십시오.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라고 보수 언론에서도 걱정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간에는 조중동종 읽어보세요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이 정권의 한가운데에서. 그런데 결과가 결국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누구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마이웨이를 간 결과가 결국 민심의 심판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각 당별로 지역구 예상 의석 수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각 정당별 예상 의석 지역구 의석수입니다. 민주당은 166석에서 182석 지역구 의석수를 말합니다. 국민의힘은 70에서 86석, 새로운 미래가 이제 0석에서 2석, 개혁신당이 0석에서 1석 지역구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례대표 의석수도 예상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가 10석에서 12석을 비례 의석수로 가져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조국 대표가 그랬거든요. 범야권 200석이 되면 김건희 씨는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네. 법정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지상파 출구조사대로 만약에 실제 개표가 끝까지 이루어진다면 물론 여러 가지 변수는 아직 좀 남아 있습니다만 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대로 실제 의석수 결론이 난다면 범야권은 200석 안팎을 갖게 될 것으로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말했던 뭐 그러한 것들 범야권에서 실제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부터 조국 대표가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으로 이미 준비돼 있다. 바로 발의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특검법. 그렇습니다. 한동훈 특검법은 물론 자녀의 입시 비리 문제가 있습니다. 논문 대필 사실이 있지만 그걸 게재한 사이트에서 제대로 이걸 관리하지 않았고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크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일단 시민단체가 고발 이 무혐의 나온 부분에 대한 이의를 해놓은 상황이고요. 또 하나의 축은 사실 손준성 검사와 관련해서 실형을 받은 그 부분 굉장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는 붙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 한동훈 특검법을 통해서 하겠다. 이게 검찰 독재를 종식시키는 하나의 방향이라고 지금도 첫 일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또 1호 법안이라는 상징성까지 더해진 부분이 있어서 추진할 겁니다. 당연히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지금까지 대통령이 한번 거부권 행사하셨죠. 그때 거부권 행사를 할 때도 많은 헌법학자들이 사실상 대통령 자신께서 당사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학설이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범야권 200석이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거부권 행사에 국민들이 제동을 걸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간호사법 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를 통과한 부분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셨죠. 의대 정원을 확보하면서 간호사분들한테 많은 어떤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당에서 간호사법 제정안 다시 추진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이게 국정 운영이 과연 제대로 되고 있느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이냐. 왜냐하면 헌법에 적시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건 맞지만 필요 최소한으로 하라는 게 모두 공통된 의견이었지만 전례가 없이 9차례인가요? 계속 거부권 행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이 법력권 200석, 대통령의 어떤 거부권 행사도 저지할 수 있는 의석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 지상파의 출구조사 결과와 그리고 앞서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를 교차 분석해 보면 김광삼 변호사님, 이게 결국은 이 소선거구의 특징 때문에 이러한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치가 도출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포갑의 경우에는요, 저희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그 지역에 나온 민주당 후보와 국민의힘 후보 간 마포갑 같은 경우는 1%포인트 남짓의 정말 미세한 오차 범위 내의 격차를 예측했거든요. 그런데 이 출구조사상 그런 1%, 2%포인트 혹은 뭐 0. 몇 %포인트 차의 경합, 그 정도 차이로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질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개표가 끝나고 나서 정확한 의석수와 양당이 받은 득표율을 좀 비교 분석해 보면 더 정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만 이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대로만 본다면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경합지에서 굉장히 미세한 차이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섰고 국민의힘 후보가 패배했지만 이 전체 의석수는 범야권이 200석 안팎을 가져가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총선 때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소선구제의 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표 차이로 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표 차이로 패배한 후보의 표는 완전 이제 사표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면 보완하기 위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랄지 뭐 석패율제 이런 얘기 많이 논의가 됐지만 사실 국회에서 이제까지 진전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이제 뭐 출구 조사만 가지고 보면 결국 200석을 야권이 가져가느냐 않느냐 그게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200석을 가져가게 되면 엄청난 정치에서 빅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행정부가 있지만 행정부나 정부는 식물 정부가 될 것이고요. 국회에서 야권이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다수당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야권이 결국 행정부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삼권 분립을 초월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특검은 뭐 굉장히 많이 발의가 될 거고요. 또 발의가 된다고 해서 대통령 거부권이 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또 법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야권이 이제까지 주장했던 그런 포퓰리즘 법이랄지 모든 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오늘 뭐 200석을 과연 넘길 것인지 넘기지 않을 것인지 이제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봐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아까 우리가 굉장히 접전 지역을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제 접전 지역에서 이제 결과가 사실 뒤집어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경향으로 보면 이제 정권 심판론의 바람이 이미 다 불었다. 그리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이제 충청도를 비롯해서 뭐 PK 지역까지 다 불었기 때문에 과연 저 출구조사 그대로 가는 거냐 아니면 접전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의 조금이라도 몇 석이라도 선전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200석을 가져가냐 가져가지 않느냐가 좌우될 걸로 보입니다. 예, 이현정 위원님, 결국은 이 출구조사대로라면 범야권, 그러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친 범야권이 200석을 넘기느냐 아니면 190 몇 석에 그치느냐 그 정도의 차이 정도일 것 같아요. 이 오차 범위를 좀 보면. 그렇죠. 200석을 달성하느냐 200석에 못 미치는 190 몇 석이냐의 차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의 전국 주도권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어떤 결정권, 즉 뭐냐면 이제 개헌이라든지 거부권 문제라든지 특검법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조국 대표가 가질 수 있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본인이 지금 정당을 창당한 것도 사실상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 뭐 이런 것들로 이제 했기 때문에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는 사실상의 어떤 복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전국 운영에 이게 적용이 된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지금 민주당보다도 더 강경한 입장들 이걸 낼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솔직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겁니다. 왜냐 본인들이 뭔가 전국에 뭐 또 가지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마 법안들을 다 내고 그것들이 실제로 통과가 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말 이 조국 대표의 어떤 복수 열전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물론 뭐 본인이 앞으로 이제 어떤 재판이나 이런 거 어떤 리스크는 있겠지만 상당 부분 올해의 어떤 전국은 결국 조국 혁신당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기에 과연 그러면 이제 여권은 과연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것인지 아니면 사실은 이제 지금 여권이 만약에 이게 200석이 넘어가 버리면 이게 방파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세가 별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권도 지금 보면 굉장한 혼란에 아마 접어들 거거든요. 예. 뭐 이 한동훈 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비롯해서 이런 게 접어들고 사실은 대통령실이 추진하는 많은 것들이 사실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는 아마 물론 뭐 이게 힘을 가진 이 정당이 힘을 오버해서 뭐 사회학교에 또 여론의 어떤 반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건 당분간은 상당히 조국 혁신당이 조국 대표가 전국을 리드하는 그런 국면으로 저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조국 대표는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패널 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동훈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조국 혁신당은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0석이냐 200석에 못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범야권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까지는 이 가운데 단계까지 민주당이 할 수 있었습니다. 180석 이상 국회 선진화법을 무력시켰고 패스트트랙으로 여러 논란의 법률을 단독으로 추진했었고 필리버스터를 24시간 내에 강제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민주당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상파 출구조사 결과대로 만약 조국 혁신당과 합쳐서 200석을 넘기게 될 경우에는 지금 이런 권력에서 이 기능까지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개헌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요. 헌법을 바꿀 수 있고요.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고요.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존에 논란이 됐었던 뭐 쌍특검 법안 등등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이 야권,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제1당 민주당의 이 특검을 무력화했는데 이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가 200석 이상의 범야권이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된다. 그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건 다름 아닌 조국 대표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장 변호사님. 네. 그 선거 때 이런 말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짚어봐야 할 문제일 것 같아서 조국 대표가 지금 2심까지 그렇습니다. 유죄 실형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3심 대법원이 마냥 계속 밀어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3심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올 텐데 이 경우에 따라서는 1, 2심 추세대로 본다면 조국 대표가 선거에서는 꽤 큰 돌풍으로 승리를 했지만 국회에 안 계실 수도 있는 상황도 가능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조국 대표의 부재를 사실 전제하고 유권자들이 표를 던지신 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 부재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 가능성이? 예, 누가 뭐래도 구심점은 조국 대표인 겁니다. 네. 지금 비례 이 후보들만 냈기 때문에 거의 정치 신인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구심점이 사라졌을 때 어떻게 이분들이 정치적 역량을 발휘할 것인지가 상당히 좀 미지수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로 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원내 교섭단체를 다른 진영과 모색하겠다 해서 이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구도 자체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고 오. 다만 이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서는 이게 전원합의체로 회부가 된달지 아니면 이미 1, 2심에서 유관한 사건에서는 유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정경심 교수 건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다만 유재수 감찰 무마건과 관련해서 별도로 이게 사실 유무죄를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파기환송이 될 가능성도 사실 열려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국 대표와 관련한 어떤 사법적인 처리 부분은 상당히 유예될 가능성도 사실 없지는 않아서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조국 혁신당의 어떤 구심점 역할도 연동돼서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출구조사 지상파 3세 출구조사 결과 그리고 채널A의 예측조사 결과 저희 분석해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실시됐던 지난 선거에서의 출구조사 예상치가 최종 결과와 벗어나는 경우도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출구조사의 결과의 흐름만큼은 실제 개표 결과와도 일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 채널의 예측조사는 10곳 중에서 4곳이 민주당이 우세할 것으로, 그리고 6곳은 경합 양상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전체 결과뿐만 아니라 사실은 김광삼 변호사님, 각 지역에 들어가서 어떤 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서 활동할 것인가, 이것도 국민들 입장에서 상당한 관심사일 것 같아요. 저희 채널A 예측조사 6곳, 경합 6곳에서 누가 막판에 정말 승리할 것인가를 좀 끝까지 보는 것도 상당히 묘미일 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경합 지역은 이제 좀 더 관심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지금 200석이냐 아니냐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합 지역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200석을 주느냐 안 주느냐 또 이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경합 지역의 어떤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경합 지역이다 할지라도요, 상당히 어떤 그 1, 2%, 2, 3% 차이가 난다 하더라도 이제 어느 쪽 우세 지역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출구조사에 있어서도 이제 그 부분은 약간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경합 지역인 거죠. 경합 지역에서 국민의힘 측이 어느 정도 승리를 하느냐, 이거 자체가 200석 여부의 어떤 좌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이 아마 오늘 저녁 개표 방송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경합지 결과에 따라서 범야권 200석을 달성하느냐 달성하지 못하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아까 그 채널A에서 한 조사 그 내용에 보면 경합 지역이 한 6곳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도 2, 3곳, 3, 4곳이라도 이기게 되면 사실 이제 200석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예. 자, 과연 이 격전지에서의 최종 개표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지상파 3사가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대로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올까요? 아니면 또 다른 변수와 또 다른 상황이 발생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채널A의 특집 뉴스A 보도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뉴스A 보도 이후 다시 개표 방송, 그때는 이 본격적인 개표 결과를 들고 여러분들과 함께 개표 결과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변수를 좀 꼽을 수 있다면 이현종 의원님, 네. 짧게 어떤 걸 좀 꼽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개표 상황이라는 게 보면 어떤 그 동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네. 있거든요. 저는 뭐 일단 그 부분을 국민의힘도 아마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